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과 수배송에 대한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어떠한 업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수배송의 개념을 알아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배송 개념은 어떤 것인지 학습하도록 해요. 화물자동차 운송업이라는 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고, 용달이 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대규모겠죠. 그 다음에 개별 운송사업, 용달로 하는 운송사업. 그래서 용달 화물 운송사업은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거다. 최저자본금 5천만 원, 2대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은 최저자본금 5천만 원으로 2대 이상을 가지고 운송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물차 하나 사가지고 운송업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이라는 게 최저자금은 1억 원 이상 2대 이상으로 일정 대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한번 보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자동차 운송업, 용달 운송업 이렇게 어떠한 부분이다. 허가 대수가 있어. 허가 대수. 허가 대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한 대 이상, 한 대일 경우에 5톤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개별 자동차는 한 대, 1톤 초과 5톤 미만. 용달은 한 대 이상, 1톤 이하. 그러니까 다마스 같은 거, 용달차라는 거죠. 최저 자본금은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하려면 1억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 1억 원. 소유 대수가 2억 이상, 2대 이상인 경우에 하나인다. 그리고 개별 자동차 운송 사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 자기가 참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용달 사업은 2대 이상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 및 영업소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주가 2대 이상인 경우에 한 대일 때는 사무소 없어도 되는 거죠. 개별 자동차도 사무실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차 사가지고 그냥 화물자동차 운전하면은 사무실 없이 사업할 수 있다는 거지. 창업으로서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인 창업이랑 마찬가지야. 개별 자동차 운송 사업은 1인 창업이지, 1인 창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 그다음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이 있어요. 화물차 한 대당 차량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개별 자동차도 길이와 높이를 곱한 면적. 용달차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 있고, 개별 자동차 운송업이 있고, 용달차 운송업이 있다. 근데 용달차 운송업은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 자동차 운송업은 1억 이상이 필요한데 1인이 자동차 들어가는 데 사갖고 하는 거는 개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해가지고 5톤, 1톤 초과 5톤 미만으로 하는 개별 자동차 운송업. 이것들이 이 사업이 범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화물차의 종류도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최대 적자량 5톤 이상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화물 자동차, 응? 화물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리고 재개발 자동차 운송 사업은 최대 적자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화물 자동차. 용달은 최대 정량 1톤 이하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그리고 일반 화물 운송 사업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응? 자동차 관리법 2대 이상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이런 걸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다.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은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 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자량 5톤의 배령 또는 특수용도 화물 이런 것까지도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사화물 1톤 초과 화물차. 그러니까 이삿짐 차 이런 것들이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 해당된다. 어? 수배송이냐 개념. 수배송은 개념. 수배송은 어떤 거냐? 수배송은 슈퍼마켓을 100개, 200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각각 점포에서 발주를 하잖아. 발주를 하면은 그 점포에 물건을 배달해 줘. 그러면 배달차가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배달차는 다 각각 자기가 주인이 있는 차가 있어. 오늘 배송차가 200개 필요하다. 그러면 200대 수배해서 너는 어느 점포 가라. 점포하고 매칭 시켜주는 거야. 어? 개별 점포에서 발주가 올라오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개별 점포 거 포장을 다 해서 그 점포별로 차량을 배송시켜서 점포별로 배송시켜주는 그거를 수주받고 받는다. 그걸 수배송이라고 하는 수주와 배송을 하는 개념. 그걸 막만하게 10,000개가 있는 가맹점하고 트럭을 10,000대를 배차하려면 이거를 전사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배송 개념은 뭐냐? 수송과 배송을 말하는 공장에서 물류센터, 공장에서 대형 고객, 광역물류센터, 지역물류센터로 완제품 수송, 부품 공장으로 조립하는 반제품 수송, 공급조자로부터 원자재 수송 등 일련의 물품 이동을 말하는 거고, 수송과 배송은 배달이라고 하는데 상거래에 설립된 상품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수완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수배송이라는 거죠. 응? 그래서 화주가 있으면 수송과 배송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객이 한 명이 아니고 이게 1,000명이라고 그래봐. 이거 점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방대한 일이 되겠어. 이거를 전산 시스템으로 시스템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JIT 수배송 시스템이나 JIT Just in Time 무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제 처음에 그 도입된 도요타 자동차 한 달에 하루에 차를 500대 생산한다고 그러고 500대 생산한다 그러면 500대에 필요한 부품을 오늘 다 입고 받아가지고 입고
차량 500대 완성차 만들어서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고가 하나도, 부품 재고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게, 뭐, 좀 하나 하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유는 두겠지. 그렇지만 자동차를 조립하고 나서 부품이 하나도 안 남게 하는 그런 시각으로 하는 거다는 거지. 도요타 자동차에서 무결점 및 부품 무조회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 시스템으로 고안된 것으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거. 오늘 하루에 쓸 것만큼만 딱 공급받아서 딱 끝내는 거지. 응? 오늘 하루치만 딱 공급받고 오늘 하루 생산하고 딱 끝나는 거죠. 이 개념을 수배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JIT 수배송 시스템이라고 해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도입됐는데 그거를 일반 수배송에 그대로 적용해서 재고가 하나도 재고를 하나도 안 남고 물건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다 빠지는 물건을 오늘 필요한 양만큼 물건을 다 협력업체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 오늘 다 배송시키는 그래서 재고의 수준을 축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물류관리 추세에 따라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JIT 수배송을 실현함으로써 그 목적이 뭐냐. 재고 수준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재고가 필요 없는 거죠. 꼭 필요한 만큼만 물건 받아가지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인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계획 배송을 하니까 운송효율이 향상되는 거죠.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상품 100개의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당일날 다 받아가지고 자동차 완성하고 부품이 하나도 안 남기게 하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각이 일반 업체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문제점은 뭐냐? 공급자의 재고 수준은 증가될 수 있어. 공급 받는 사람은 그렇게 꼭 쓸 만큼만 오늘 쓸 만큼만 딱 받아서 조립하고 딱 끝내고 오늘 쓸 것만큼만 딱 받아서 조립하고 끝내고 그렇게 되는데 공급업체에서는 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창고에 재고를 안 쌓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받는데 그러니까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그러면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지. 교통체증. 그래서 수배송이 배송 물량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거지.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래서 JIT 수배송 개념은 이렇게 어찌됐든 수송과 배송이라는 의미를 수송은 공장에서 물류센터, 공장에서 대형 고객, 광역물류센터, 지역물류센터 등으로 완제품을 수송하는 거고 배송은 배달이라고 하는데 상거래가 성립된 상품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수완화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송과 배송을 이렇게 화주가 있으면 물류센터 지역 고객 수송과 배송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협력업체라든지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에서 거래처로부터 주문 받아가지고 그대로 배달하는 거. 그런데 이제 또 협력업체에서 또 물건을 공급해. 그러면은 창고에 그날 당일날 쓸 거가 다 들어왔다가 다 다 점포로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거야. 학습 정리해서. 수배송의 개념. 수송은 뭐냐. 공장에서 물류센터, 공장에서 대형 고객, 이렇게 광역센터에서 지역물류 등으로 완제품, 부품 공장에서 조립공장으로 반제품, 원자재 수송을 말하는 거고 배송은 배달이라고 하는데 상거래가 성립된 상품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수화인에게 전달하는 거다. JIT 즉시 저스트 인 타임 수배송 시스템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야. 도요타 자동차에서 무결점 및 무재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 시스템으로 고안된 것인데 이 개념을 수배송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고 수준을 축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물류 추세에 따라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